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1997년에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그해 7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당시 작은 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었고 혜진이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혜진이가 대학원을 다니느라 수원에 있는 친정집에서 지냈고 주말에만 저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혜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대인관계를 극도로 부담스러워했고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나 제가 보는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본다든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군에 입대하면서부터는 혜진이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 중에 혜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로 저에게 군인들이 나를 훔쳐보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야?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때 혜진이는 아기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출산 후에도 무기력한 상태였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혜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결혼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고 그녀의 부모님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001년 10월에는 갑자기 저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훔쳐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라며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혜진이는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2005년에는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며 저와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혜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 안정감을 찾았고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9년 혜진이는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집에서 지내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혜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리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혜진이 측은 제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혜진이가 결혼 전에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점 그리고 혼인 생활 동안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혜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저와 혜진이는 부동산 2곳을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임야였고 다른 하나는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대부분은 제가 일하며 모은 돈과 제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 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았습니다. 물론 혜진이는 공인중개사인 장인어른과 친정의 지원을 받아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고 재판 당시 순자산은 혜진이가 저보다 3배나 더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살림과 육아 부담 그리고 부채 및 재산 유지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혜진이에게는 전체 재산의 30%를 저에게는 70%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혜진이와는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힘든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아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로서의 사명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